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후반 점성학을 말씀드릴게요. 8월 23일 날은 뉴문이 처녀자리에서 벌어지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8월 18일은 수성이 화성과 6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명확하고 단호한 사고방식 또는 협상과 외교적인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단기적인 행동이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날짜예요. 8월 23일은 새로운 달이 처녀자리에서 영도각도로 벌어지는데 이것은 건강, 면역 또는 액체도 뜻해요. 또는 탁식, 이거는 독소에 관련된 주제가 강조가 되는 뭔가 전염병이 퍼진다든지 또 예상치 못한 어떤 나쁜 소식, 실업에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 또 일상이나 건강이나 업무나 환경인식에 전반적으로 뭔가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분석적인 통찰과 창의적 시도가 촉진되는 시기가 되겠죠. 8월 26일은 비너스가 천왕성과 섹스털 각도가 되면서 60도 각도예요. 그리고 넵튠과는 120도 각도 위치해요. 이것은 예술이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분야에서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시각적인 미디어 또는 인도주의 프로젝트에서 신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돼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회적, 문화적 변화 또 긍정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해요. 8월 28일은 천왕성이 해왕성과 60도 각도로 정확하게 서게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미미해 보이지만 깊은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집단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발명과 혁신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영적인 면과 기술의 융합, 이것은 예술을 뜻해요. 제가 볼 때는 예술이 영적인 면과 결합을 해서 어떤 발전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향상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되겠죠. 8월 28일은 천왕성이 명왕성과 120도 위치해요. 이것은 변혁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기술 소통 또 시스템이 디센트럴라이즈 된 권력 구조 중심이 형성이 되고 충돌보다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뜻해요. 8월 30일은 머큐리가 리오 자리로 들어가요. 이때는 대담한 스피치, 그리고 표현 방법, 그리고 지도자적인 카리스마, 또 정치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토성, 해왕성, 명왕성이 역행을 시작해요. 과거 구조와 개혁을 재검토하게 되든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든지 옛날과 같은 사건들이 또다시 재반복이 되거나 그것을 냉정하게 평가하거나 하는 영향을 주게 돼요. 먼데인 애스트롤로지로 제가 좀 찾아보면 8월 21일부터 24일은 태양이 처녀자리로 들어가면서 새 달과 합쳐져요. 이것은 건강 또는 농업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환경, 또 날씨, 지진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기간이에요. 8월 25일부터 28일 사이는 비너스, 유라너스, 넵튠이 액티베이트 돼요. 건강,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인도주의적 돌파구를 찾게 되고 예상치 못한 날씨나 시위가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될 거예요. 루나 페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 23일 날 벌어지는 세 달은 영도자리에서 처녀자리에 벌어진다 그랬는데 이때 호메아는 뉴문의 60도 위치가 돼요. 지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정말 모두 멸망하고 말아요. 8월 말이 되면 건강, 봉사, 또 업무, 우리가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하는 환경의식, 이런 것들이 재정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주제가 강화가 돼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큰 드라마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예술과 미디어 간의 새로운 기술이 합쳐져서 큰 발명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8월 28일
이 날짜는 천왕성이 해왕성과 정확하게 60도가 되는 날짜라고 했는데 사회 전반에 깊은 변화가 오게 돼요. 대중적인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발명이 나오는 시기가 된다고 했죠. 이 위치는 171년 사이클이에요. 1990년 천왕성 해왕성의 결합이 있었는데 지금 30대 청년들이죠. 영적이기도 하고 또 기술의 혁신적인 삶을 보면서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면에다가 기술의 혁신적인 것을 합치게 되는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될 거예요. 좀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는 날짜들을 뽑아보자면 8월 21일부터 24일은 태양이 처녀자리로 들어가는데 이때 0도 각도로 처녀자리에서 뉴문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건강, 환경, 정책에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이 되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날씨가 또 시끄러워져요. 지진이 난다든지 농업에 관련된 뉴스, 그런 뉴스들이 촉발될 수 있고 또 자원과 노동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8월 25일부터 28일 사이는 비너스, 유라너스, 넵튠 액티베이시 되는 날이에요. 갑작스러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사건이 생겨요. 예술, 연예, 인도주의 활동에서 돌파구 또는 스캔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해요. 천왕성과 해왕성의 연결은 때때로 이례적인 날씨와 해양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대규모 시위를 뜻하기도 해요. 8월 후반은 처녀자리 영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디테일 오리엔티드 되고 또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날로 시작해서 그 뒤에는 표현적이고 창조하는 사자자리 에너지로 전환하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간에는 실질적인 건강, 농업, 또 환경 정책을 얘기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문화, 또 정치적인 변화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와 천왕성의 9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충격, 통신, 교통 혼란, 또 전력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지진과 날씨 이런 것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대서양 쪽에서는 허리케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쪽이나 아시아 쪽은 태풍이 이제 굉장히 크게 활동하게 돼요. 미국 서부 쪽을 보면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쪽이 되겠죠. 천왕성이 미드 헤븐 자리를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멕시코 태평양 연안 쪽은 천왕성의 이몸코엘리 라인이 영향을 받게 돼요. 또 우리나라와 동중국 쪽은 천왕성의 미드 헤븐 자리와 어센던트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에 관련된 문제나 정치적인 급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파푸아뉴기니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지진대 라인과 교차가 돼요. 그리고 8월 25일부터 28일 기간에는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 이 나라들은 천왕성 라인과 열대 폭풍 시즌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돼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나 지진 활동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미국 동부 해안과 걸프 그 지역은 해왕성의 라인 그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허리케인 절정기가 겹쳐지기 때문에 폭풍 관련 영향에 들게 되고 기반시설에 부담이 가게 돼요.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는 천왕성 라인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에 후반이죠. 이번 달.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혼란스러운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전력망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인도나 방글라데시 쪽은 해왕성의 영향으로 비가, 홍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인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호주 쪽은 호주 동부나 서부 해안 지역은 해왕성, 천왕성 에너지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나 해상 사건이 생겨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에스트로로캘리티로 보면은 이 기간 8월 25일, 28일 기간은 천왕성, 해왕성, 금성이 겹치는 굉장히 강한 라인 아래에 위치한 도시 중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 대만과 타이페이예요. 그리고 천왕성과 명왕성이 트라인이 되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기술, 사회 시스템, 소통,
집단 권력 구조, 관련돼 있는 문제들, 그리고 천왕성과 명왕성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아주 가까이 만나거나 또는 거의 완벽하게 추화인 위치가 돼요. 제가 1988년, 89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도와 2027년 사이에 북한에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찾아봤는데 1988년하고 1989년하고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천왕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면서 다른 아우러 플래닛들과 반대의 위치가 있었어요. 이때가 1988, 89년 사이에 있었어요. 2026, 2027년은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면서 물병 자리에 들어있는 명왕성과 12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는다든지 구조적으로 긴장이 된다든지 또 80년대에서 정치 권력 이 영향을 받았다면 2026, 2027년도는 경제나 자원 시스템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1988년, 89년 사이에는 명왕성이 스콜피오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2026, 2027년은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이것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고 강렬한 변화를 겪는 세대가 돼요. 그리고 심리, 죽음과 또 재탄생, 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져요. 하지만 집착, 또 통제욕, 감정 기복도 굉장히 큰 시대였어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기술, 사회 변화, 집단의 힘에 초점이 맞춰지죠. 이때는 AI나 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기술에 관련된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자유, 또 평등해지려고 하는 에너지, 인권 등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세론과 또 넵튠이 염소 자리에 있었어요. 염소 자리에서 만났는데 2026은 의도적인 개편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이기도 하고 또 영적, 이념적인 재편성, 그리고 경계선, 그리고 연민을 뜻하는 위치예요. 연민이 뜻하는 것은 결국 재난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토성과 천왕성의 만남이 염소 자리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2026, 2027년도에는 경제적인 또 혹은 자원적인 구조를 해줘야 되고 북한 구조개혁 가능성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처럼 갑자기 베를린 담장이 무너지듯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는 좀 깜짝 놀라는 일이었지만 북한에 다가오는 그런 시스템의 무너짐은 천천히 올 거예요. 그리고 1988, 89년 사이에 천왕성이 레트로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자리는 없었어요. 영향을 끼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2026, 2027년도에는 특히 2026 7월부터 12월 달, 또 내년 6월 달부터, 죄송합니다. 2027년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딱 이 기간이 되는데 이때는 뭔가 새로운 재평가를 한다든지 뭔가 지연이 된다든지 갑작스러운 반전이 생긴다든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해왕성이 염소 자리에 있으면서 다가오는 26, 27년에는 이념적인 또는 인도주의적인 압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냥 자리를 뜻하는 영향을 두 개 다 받게 돼요. 조금 해보자면 1988년서부터 1989년도와 26년, 27년 사이에 비교를 좀 해보면 체제적으로 압력을 받았던 것은 두 시기가 모두 천왕성, 토성, 명왕성이 다 작동을 굉장히 상호작용했어요. 그리고 정부, 사회, 집단 시스템에서 구조적인 긴장을 발생시켰죠. 별자리 변화를 보면 1980년대 후반은 권위적인 정부, 또 제도가 붕괴되는 이게 천안문 사건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6, 2027년도에는 경제, 자원, 안정성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재정과 시스템 구조에서 압박이 들어가게 되고 즉각적인 정치적 붕괴는 되지 않아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서서히 될 거예요. 그리고 해왕성의 운행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염소자리 토성과 해왕성이 합쳐 있었고 이때 제도적인 구조가 재편되고 또 집중이 됐죠. 다가오는 26, 27에는 물고기 자리에서 토성 해왕성이 합한다든지 이념적, 영적인 또 인도주의적인 압력을 받게 되고 제도적 붕괴보다는 개혁과 가치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될 거예요. 1988년부터 1989년까지는 넵튠이 캐프리콘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6, 2027년 사이는 산 양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희망이나 이상이나 비전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사회운동 또는 기후변화, 인권 등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게 돼요. 지속이 가능한 새로운 법, 규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종교, 그래서 제가 종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이제 시작이에요. 영적인 것들, 정치 이념, 사회 시스템 등 기존 신념 체계의 붕괴 또는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영향이 생겨요. 사람들이 더 이상 말뿐인 이상주의에 속지를 않아요.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목사들이 돈을 내놔라 한다고 돈을 주지 않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속지 않게 되는 깨어나기 시작하는 기간이 될 거예요. 지도자와 제도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새로운 기준도 정립하게 되고 교회단체 또 정당, 신뢰회복 그리고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또 디지털 현실과 진짜 삶의 경계가 흐려져요. 어떤 면으로는 가상현실과 현실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나 정체성 또 책임 문제가 점점 커질 거예요. 이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영적인 면의 부상과 그로 인한 대혼란이 찾아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환상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각성을 하게 돼요. 거짓 정보나 음모론, 사이비 이념에 대한 집단적 실망과 각성이 이때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안개가 거쳐나가듯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허상이 붕괴가 되는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비전과 영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모색을 하게 돼요. 진짜를 찾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행동하는 이상주의, 이것은 산 양자리가 뜻하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명상 또는 이상 추구를 벗어나서 행동과 실천 중심의 영적인 것을 찾고자 하게 되죠. 변화를 직접 만들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 극단적인 가뭄이나 홍수, 이거는 제가 이미 작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파이시스와 산양자리 들락날락하면서 가뭄이 되고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 내부 안정성이 흔들리게 돼요. 이것은 예고된 변화예요.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재조정이 될 거예요. 또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대응이나 신뢰 구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점 더 박차를 가하게 돼요. 또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크게 되는 시기가 이때예요.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6년도, 2027년도는 동독 시나리오와 비슷해요. 사실은 강한 내부 평가와 외부 압력을 많이 받게 돼요. 구조적 개혁이나 정책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다만 변화는 점진적이고 지역적으로 제한되기도 하고 경제 자원, 이념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성과 해왕성의 영향으로 북쪽의 지금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좀 크게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문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8월 후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